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들고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시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요. 그 5년 동안 한국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혹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저는 학자도,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뉴스 보고, 사람들 얘기 듣고, 세상 돌아가는 걸 눈여겨봤죠. 맥주 한 잔 놓고, 친구랑 수다 떨듯 편하게, 숫자와 사실 곁들여서요. 제 생각도 살짝 넣겠지만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분위기부터 떠올려 봅시다.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나라가 뒤숭숭했죠. 광화문 광장에 촛불 든 사람들이 가득했고 다들 이제라도 나라가 제대로 되겠지 했어요. 문재인은 그 기대를 안고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동네 친구들이랑 이번엔 좀 다를까 하면서 맥주잔 기울였던 기억이 나네요.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 정말 지켜졌을까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경제부터 짚어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키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이었죠. 쉽게 말해 최저임금 올리고 비정규직 줄이고 서민들 주머니 채워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얘기부터 해볼까요? 2017년에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는데 2018년에 7,530원, 2019년엔 8,350원까지 올랐어요. 2년 만에 29%나 뛴 거죠. 처음엔 저도 좋다. 알바생들, 서민들 좀 숨통 트이겠네 했어요. 근데 동네 치킨집 사장님, 편의점 주인 아저씨 얘기 들어보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자영업자들은 김금 올랐다고 손님이 더 오는 것도 아닌데 비용만 늘었다고 하소연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 78만 개였던 자영업체가 2021년엔 70만 개로 줄었어요. 8만 개가 문을 닫은 거죠. 폐업률은 2019년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저희 동네 골목상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10년 넘게 장사하던 떡볶이 가게가 문 닫더니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섰어요. 그걸 보면서 서민들 살기 좋아졌다더니 이게 뭐야 싶었죠. 반면 대기업들은 어땠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그 시절에도 돈 잘 벌었어요. 코스피 지수는 2017년 2000대 초반에서 2021년엔 3000을 넘었죠. 수출도 늘어서 2021년엔 반도체, 자동차 덕에 6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근데 그 돈이 동네 아저씨들 주머니로 들어왔냐고. 글쎄요.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 월급은 1년에 2~3% 오르면 다행이었어요. 통계청 가계소득 조사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산층 소득은 연평균 2.4% 올랐는데 물가는 그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체감상 월급은 늘 제자리였죠. 부동산은 더 골칫거리였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잡겠다 고 부동산 대책을 26번이나 내놨어요. 세금 강화하고 대출 규제하고 공급 늘린다고 했죠. 근데 결과는 어땠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17년 6억 원에서 2021년 12억 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2배가 된 거죠. 강남은 기본 20억, 마포, 용산도 15억 넘는 아파트가 부지기수였어요. 저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집은 언감생심이라며 한숨만 쉬었죠. 전세금도 미친 듯이 올라서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서 내가 무슨 죄야 싶더라고요. 더 기가 찬 건 LH 비리 사건이에요. 2021년에 LH 직원들이 땅 투기했다는 뉴스가 터졌죠. 공무원들, 심지어 청와대 사람들까지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정부는 투기꾼들 잡겠다고 했지만
국민들 눈엔 너희도 똑같은 거 아니냐로 보였어요. 한국은행 자료 보면 2021년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었어요. 집값, 전세값 때문에 빚진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서민들 등골 휘는데 정부는 뭐 했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이제 외교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문재인 하면 북핵, 한미동맹, 한일 관계가 떠오르죠. 먼저 북한 얘기부터. 2018년 판문점 선언, 그때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손잡고 군사분 개선을 넘는 장면, TV로 보면서 와, 이게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인가 했죠. 그해에 남북 정상회담 3번 했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랑 김정은 만난 것도 문재인 덕분 아니냐는 얘기 많았어요. 저도 이러다 통일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낄낄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꿈 오래 안 갔어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북한은 다시 미사일 쏘기 시작했죠. 2020년엔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해버렸어요. 문재인 정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뭐가 잘못된 거지 싶었어요. 통일부 자료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남북교류 예산으로 1조 원 넘게 썼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는 별로 없었어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죠. 한미동맹은 어땠냐?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5배 내라고 압박할 때 문재인 정부는 우린 충분히 낸다면서도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이었어요. 2019년에 1조 원 넘게 분담금 올랐는데도 트럼프는 더 내라고 했죠. 저는 그냥 미국이 우리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뭐야 싶더라고요. 게다가 2019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하려다 미국 눈치 보고 결국 유지한 것도 자존심 상했어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미국한테 너무 저자세 아니냐는 말 많았죠. 중국하고는 더 복잡했어요.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중국이 경제 보복 들어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불 정책 같은 걸로 중국 달래려고 했는데 효과는 별로였어요. 한국무역협회 자료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수출 비중이 26%에서 23%로 줄었어요. 반도체, K-팝 같은 건 잘 나갔지만 중국이 계속 눈치 주니까 기업들 애태우는 거 저도 옆에서 느끼겠더라고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샌드백 되는 기분 아시죠? 사회 분위기도 얘기해야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정이 화두였어요. 근데 그 공정이 뭐였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대답이 달랐어요. 조국 사태 기억하시죠?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나라가 두 동강 났어요. 광화문엔 조국 수호 되치는 사람들, 서초동엔 조국 구속 외치는 사람들. 저는 회사 동료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했어요. 한국갤럽 조사 보면 2019년 9월에 문재인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 뒤로도 민심이 계속 갈라졌죠. 젠더 갈등도 심해졌어요. 특히 20대 남자들 사이에서 이 정부 페미니스트 정부 아니냐는 말 돌았어요. 군 복무 혜택 논쟁, 여성가족부 예산 문제로 불만이 많았죠. 2021년 한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70%가 정부가 남성을 차별한다고 답했어요. 반대로 여성들은 유리천장 여전하다, 여성 인권 더 보호해야 한다고 했고요. 저는 그냥 옆에서 보는데 다들 자기 목소리만 내고 대화는 안 하는 느낌이었어요. 동네 아저씨들 술자리에서도 요즘 젊은 애들 왜 저래 하면서 혀 끌끌 차는 소리만 들렸죠. 공정 문제는 취업 시장에서도 불거졌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린다고 했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직원 수가 4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민간 일자리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20만 개나 줄었죠. 대기업 취업 문은 좁아지고 중소기업은 임금 낮고 젊은 친구들 공무원 아니면 답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카가 취업 준비한다고 맨날 한숨 쉬는 거 보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코로나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2020년 초 코로나 터졌을 때 한국은 진짜 잘했어요. K방역, 드라이브스루 검사, 이거 외국에서도 칭찬했죠. 더블가쇼 자료 보면 2020년 한국의 코로나 치명률이 1% 미만이었어요. 미국, 유럽이 2~3%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단했죠. 저도 동네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방역은 믿을 만하다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이 힘을 모아줬다고 하던 게 기억나네요. 근데 2021년 들어서 좀 흔들렸어요.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4차 유행 터졌죠. 2021년 7월 하루 확진자가 2,000명 넘었어요. 자영업자들은 또 가게 문 닫고 저 같은 직장인은 재택근무하느라 정신없었죠. 정부는 백신 충분히 확보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백신 언제 맞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통계로 보면 2021년 10월에야 국민 70%가 1차 접종 끝냈어요. 영국, 미국이 6개월 먼저 달성한 거랑 비교하면 좀 아쉬웠죠. 자영업자들 얘기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문 닫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보면 2021년 자영업자 30%가 폐업 고려했다고 했어요. 정부가 지원금 준다고 했지만 동네 식당 사장님 말로는 그거 받아봤자 임대료 한 달치라고 하더라고요. 방역은 잘했는데 그 뒤에 서민들 챙기는 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큰 정책, 탈원전도 얘기해 볼게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리겠다고 했죠. 2017년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논쟁이 있었어요. 결국 공론화에서 건설은 계속했지만 원전 비중은 확 줄였어요. 2017년 원전 발전 비율이 30%였는데 2021년엔 25%로 떨어졌어요. 대신 태양광, 풍력에 투자 많이 했죠. 좋은 점도 있었어요. 환경 생각하는 정책이라니 저도 미래 세대한테 좋겠네 했어요. 2020년엔 한국이 2050 탄소 중립 선언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전기요금이었어요. 원전 줄이니까 렌지, 석탄 의존도가 높아졌고 2021년에 국제 유가가 뛰면서 전기요금도 슬금슬금 올랐어요. 한국전력공사 자료 보면 2021년 한전 적자가 5조 원 넘었어요. 저희 집 전기요금 고지서 볼 때마다 이게 환경 생각한 대가인가 싶더라고요. 5년을 쭉 돌아보자면 무너졌다고 하기엔 좀 과장이고 멀쩡했다고 하기엔 찝찝해요. 경제는 대기업은 웃었지만 서민들 주머니는 얇아졌어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빚만 늘었죠. 외교는 평화쇼는 화려했지만 실속은 별로였어요.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쏘고 미국,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봤죠. 사회는 갈등이 더 커졌어요. 조국 사태, 젠더 갈등, 공정 논쟁으로 다들 자기 목소리만 내느라 바빴어요. 코로나 대응은 초반엔 빛났지만 뒷심이 부족했달까. 탈원전은 미래 생각한 정책이었지만 당장 전기요금이 문제였고요.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따뜻한 정부였다, 정의로운 시도였다고 하죠. 반대했던 사람들은 나라 망칠 뻔했다, 무능했다고 하고요. 저는 그냥 그 5년 동안 우리가 좀 더 나이 들고 세상이 더 복잡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대했던 만큼 잘한 것도 있고 실망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땠나요?